빚, 대출 하면은 어떤 느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부정적인 느낌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처음 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도 결혼 정년기일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살 집이 필요하니까요. 이때 주택을 구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때 생긴 빚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빨리 빚을 갚아버리길 다들 원하시죠. 빚을 모두 상환하고 나서 나 빚 없어 라고 주변에 떳떳하게 외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빚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2019년 하나금융에서 발행한 부자 보고서입니다. 부자와 일반인의 대출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요. 일반인은 대출 용도가 부동산 구입이 50%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살 거주 목적의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생활비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부동산 구입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과 다르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자금 마련이 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인은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지만 부자들은 투자 또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것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자들의 빚에 대한 마음가짐을 배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여유자금으로 투자해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엄청 받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수익률 차이가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5억짜리 집을 50% 대출을 껴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은 135년 동안 부동산이 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20% 30%씩도 오르지만 세상 일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언제 수익률이 낮아질지도 모르고 또 이게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5억짜리 집이 매년 보수적으로 7%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한 금리는 3%입니다. 대출을 끼는 경우에 대출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에 한 달에 130만 원이 듭니다. 1년에 7%씩 상승해서 5년 뒤에 5억짜리 집이요 7억이 됩니다. 근데 130만 원을 5년간 모아봤자 7,800만 원이죠. 대출을 받고 안 받고 수익의 차이가 2.5배에 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울 집값이 1년에 막 20%씩 오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차이는 9배까지 벌어집니다.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수록 대출의 이점이 훨씬 커지는 거죠. 어떠세요? 대출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대출에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일단 나쁜 대출은 소비에 사용되는 대출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 카드론, 신용카드 할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할부금은 정말 최악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정말 큰 품목이죠. 2018년에 소나타 신형을 신차로 만약에 3천만 원에 구입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중고차 딜러분에게 넘기는 가격은 아마 반값 이하일 겁니다. 3년 만에 가치가 50% 가까이 하락하는 품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이자까지 내면서 갚아나가는 건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카드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안 좋은 대출이고요. 신용카드 할부는 무이자로 긁으면 마치 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엄연히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미래의 소득을 저당 잡혀서 지금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는 하락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미래의 소득을 저당 잡혀가면서 구입하는 거죠. 자, 나쁜 대출은 알겠는데 좋은 대출은 뭘까요? 좋은 대출은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자산을 늘려주는 대출일 것. 둘째, 금리가 낮을 것. 셋째, 만기가 길 것. 넷째, 원하는 때에 상환할 수 있을 것. 다섯째,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 자,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전세 대출은 만기 압박이 거의 없고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을 늘려주는 대출은 아니죠. 그래서 전세 대출은 내가 거주할 때에는 좋은 대출이 아닙니다. 투자라면 달라지겠지만요. 마이너스 통장은 어떨까요? 이걸 대출받아서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마통은 1년마다 갱신해서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제 상황이 변해서 갱신이 안 되면 바로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때에 상환할 수 없으니까 자산을 늘려주더라도 안 좋은 대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출 중 하나이고요. 다음 예시는 증권사 신용대출인데요.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일단 금리가 기본 5% 정도 하고요. 대출 기간이 한 3달만 넘어가도 금리가 9%까지 치솟고요. 원하는 때에 상환할 수도 없습니다. 담보로 맡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요. 하락한 가격만큼 그 현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채워 넣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내 주식을 멋대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제일 가격이 낮을 때요. 이때 추가 매수할 때인데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증권사 신용대출은 정말 위험한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떨까요? 주담대는 자산도 늘려주고 만기도 길고 금리도 낮고 원하는 때에 상환할 수도 있고 영끌만 아니라면 원리금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대출은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담대는 너무 빨리 갚아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에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대출에는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산 증식하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빚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반인과 부자의 빚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아셨을 테고요. 좋은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